네, 안녕하세요.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. 오늘은 6월 26일이고요. 네, 지난번 뭐 엔비디아, 이거 뭐 국내 주식보다 엔비디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게 3일 연속 하락하더니 이제 뭐 반등이 한 6%대 나왔습니다. 네, 뭐 요거 뭐 기다리셨던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어쨌든 엔비디아가 6%대 반등하면서 오늘 뭐 하이닉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장 외에 보니까 리비안이 폭스바겐이 50억 달러를, 그러니까 한 7조 원 되죠. 예, 그걸 투자한다는 소식에 50%대 폭등을 했습니다. 말 그대로 폭등이죠. 네, 우리나라는 뭐 상한가가 30%이지만, 미국은 뭐 제한이 없다 보니까, 리비안이 전기차 픽업 트럭 차량입니다. 그래서 워낙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뭔가 호재가 하나 나오면 남의 이렇게 폭등을 할 수도 있구나.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. 참, 다이나믹하네요. 네, 요 상황을 같이 보시고 국내 주식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엔비디아 얘기 그쵸? 그래서 고점 한번 찍어주고 나서 3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. 뭐 어제 뭐 21선까지 뚫고서 뭐 막 내려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120달러에서는 또 지지를 해줬네요. 그쵸? 그러고 나서 6%대 반등을 해줬고요. 네. 네, 뭐 어쨌든 간에 뭐 엔비디아 또 인공지능 이 성장성에는 뭐 의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, 그렇죠? 네,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었고요. 역시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반등해 주었습니다. 실적이 뭐 좋긴 합니다. 그렇죠?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충족시킬 수 있을까? 이제 요거 자체가 관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네, 엔비디아. 네. 그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올라가니까 역시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력 수요, 그쵸? 그리고 친환경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올해 여름이 너무나 지금 너무나가 덥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은 많이 틀어야 되고 전력 수요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온난화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, 많은 것이 이제 탄소 배출, 그죠? 석유,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을, 뭐, 이거는 뭐 트럼프가 됐든, 그죠? 뭐 유럽의 극우가 됐든,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라는 문제죠. 그래서, 어쨌든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, 이제 원자력 또는 SMR입니다.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,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. 거의 뭐 세트로 같이 가고 있죠, 요즘은. 인공지능, 그 다음에 SMR.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정고점에 앞전에 정고점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0달러를 이제 지지를 해줬고요. 이게 9.48달러. 이거는 뭐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, 추세적으로 봐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어제 좀 반등을 했죠. 어제 반등했고, 지금 현재 시각입니다. 현재 시각에도 이제 강보합권이에요. 그래서 미증시는 반등을 해주고 나쁘지 않다.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또는 한국 또는 신흥국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, 근데 이제 7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렵죠. 이제 그것까지 기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, 그거는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고, 이제 9월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PC 결과 당연히 중요하고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라든지 너무 일부 종목들이 이게 올라가면 사실 우리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를 좀 더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다 그런 이유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은 이게 아시아 증시 뭐 대만은 당연히 반도체 때문에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런 흐름도 있고요.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는 그리고 어제 연준위원 중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 분도 계세요. 그죠? 지금 뭐 지표로 보면 당연히 둔화되고 있는데 아니 뭐 인플레 올라가면 금리도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다시 꺼내면서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국내 오늘 증시가 조금 아쉬운 이유가 그런 게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좀 굉장히 좀 PC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게 있고
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살짝, 그렇죠? 국채 금리 살짝 반등했죠. 예, 살짝, 네, 6.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리비안 얘기를 안 할 수 없죠. 장중에는 이제 어제 그제 반등을 했어요. 역시 이제 전기차 종목은 좋지 못했고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그죠? 이렇게 중국의 샤오미의 그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저기 그 전기차라고 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. 그죠? 그래서 살아남는 건 살아남겠지만 네, 그렇지 못한 회사 지금 뭐 어, 니콜라가 조금 이제 안 좋죠. 니콜라는 조금 그때도 제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었고, 그리고 리비안, 루시드 뭐 이런 회사 물론 근데 여전히 잘 가는 회사는 잘 갑니다.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루시드, 리비안 근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저기 뭐 사우디죠. 사우디에서 이제 지금 뒤를 밀어주고 있고 리비안이 누구랑 손을 잡나 이제 이게 관건이었는데 리비안은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제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.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지금 이제 이게 8% 정도. 근데 어제는 사실 뭐 테슬라도 좋고 전기차도 대부분 좋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여전히 바닥권이죠. 예,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가 리비아는 네, 대단하죠. 네, 거의 49.92%. 그렇죠? 시외에.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리비안이 거의 뭐 50% 가까이. 그 장주까지 합치면은 뭐 50% 넘죠. 훨씬 넘는데 네, 이렇게 워낙 이제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뭔가 호재가 터지면 이렇게 폭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. 뭐 지금은 안 좋습니다. 뭐 오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역시나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뭔가 호재가 하나 나오면은 급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좀 우리는 뭐 한 번에 사라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. 눌림목에서 조금씩 사두면 결국에는 네, 오를 수밖에 없다.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하는 방식이 좀 이런 방식이죠. 그래서 저점에 눌렸을 때 조금씩 매집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반등 시점이 오죠. 그런 것을 뭐 좀 낚시하는 좀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전동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. 그죠? 그냥 뭐 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인 거지 전동화 되는 거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향후에는 일부는 이제 수소차도 대체가 될 것이고요. 영원히 지금 뭐 내연기관 차들이 계속 남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. 그죠? 이게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. 어쨌든 리비안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 뭐 유가는 그 뭐 최근에 조금 상승을 해줬는데 그쵸? 여름에 뭐 미국의 뭐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뭐 우리가 SMR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석유 의존도가 천연가스라든지 의존도가 아직은 높아요. 그래서 이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게 이게 숙제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석유 회사들 입장을 생각해 줄 수가 있나요? 그거보다는 우리 향후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온난화가 너무 심합니다. 그렇죠? 전 세계가 지금 막 들끓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석유라든지 이런 아무튼 이제 석탄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체에너지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또 이제 SMR이라든지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하자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전력에 대한 거, 전기에 대한 거, 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네 여름에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 큽니다. 그렇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 또는 이런 문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아시아 증시 뭐 일본은 좀 요즘 좀 따로 놀고 있습니다. 뭐 일본은 진짜 엔저 때문에 여긴 진짜 헷갈립니다. 헷갈려. 그리고 이제 항생도 어제 뭐 썩 좋지는 못하죠. 역시나 그 연준 위원회 뭐 매파적인 그 발언
뭐 요게 조금 좀 영향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만 갖고는 역시나 이제 그 엔비디아가 반등하니까 TSMC 이 밸류 체인이 주로 대만 쪽에 있죠. 예, 우리는 하이닉스 정도이고요. 그러니까 대만이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어쨌든 간 코스피 오늘 그래도 좀 그래도 강보합입니다. 그렇죠? 예, 하이닉스가 4%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종목은 여전히 좋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지지 라인 2,780 정도 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 2,770 정도에선 지켜주고 있죠. 예,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물론 뭐 삼성전자에 달려 있지만 2,800도 가능하다. 또 이번 주 역시 PC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이 좀 아쉽죠. 그래서 이제 리비안이 막 그 장외로 시외로 해서 50% 이상 폭등하고 해서 장 초반에 이제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더 강하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좀 눌림이 있습니다. 좀 아쉽긴 하지만 역시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PC 결과도 보고 그러다 보면 7월에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같이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오전 매동으로 보면 어쨌든 현물은 지금 매수입니다. 현물은 매수인데 일단은 너무 이제 엔저가 심하죠. 그죠? 그다음 위안화 강달러가 강달러 어제도 뭐 강달러 때문에 수출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달러가 너무 강하고 엔저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죠. 바로 옆나라고 물론 일본이 옛날만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아주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. 제가 뭐 일본까지 걱정해줘야 될 상황 싶긴 한데 뭐 그 정도 위상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역시 뭐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하죠. 위안화.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. 그렇죠?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옆 나라인 중국하고 일본이 그닥 좋지는 못하다. 대만만 유독 그죠? 인공지능 TSMC 때문에 유독 그쪽만 강한 거죠. 그 지정학적인 얘기는 뭐 많이 말씀드렸고 어쨌든 간에 현물은 지금 사요. 지금 뭐 보니까 뭐 주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나쁘지 않고 역시 수출주들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연준 의원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요거는 조금 선물은 좀 뭐 매도이긴 한데 뭐 많진 않죠. 역시 뭐 오후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런 거 여러 번 우리 같이 봤습니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. 역시 강달러가 좀 그렇죠. 강달러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연준 의원들마다 또 다 제각각의 말이 달라요. 대표적인 매파들도 있고 대표적인 비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너무 뭐 신경 쓸 필요 없죠.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 그렇죠? 그런 것만 보면 됩니다.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네, 어쨌든 간에 현물 보면, 어제도 양 매수고, 오늘도 좀 매수예요. 그쵸? 오늘도, 최근에 삼성전자 좀 계속 또 담고 있죠, 외인들이. 그리고 오늘은, 하이닉스를 또 기대하는 게, 엔비디아가 반등한 것도 있지만, 또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. 선물은 어제 매수하더니 오늘 매도, 그죠? 그래서 역시 이제 PC 결과가 중요하다. 이번 주 금요일이죠.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흐름이 그 정도는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는 오늘 좀 보합권이고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이닉스를 보는데 사실은 어제 하이닉스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, 그죠? 그러고 나더니 엔비디아도 6%대 반등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좀 싶고요. 그리고 이제 PC 역시나 이제 네, 금리 완화가 되면 이제 반도체도 좋을 수밖에 없죠. 좋을 수밖에 없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는 삼성전자에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, 또 여기는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좀 변동성이 큽니다. 그렇죠? 변동성이 큰데, 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좋겠지만, 뭐 대부분 사실 이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,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
있다.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등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 있지 않나 좀 싶고요. 어쨌든 간에 좀 어제 21선에서 반등해줬고 그리고 오늘도 4%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둘 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죠. 삼성전자 아직 못하고 있고 일단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.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. 그런 기대감도 높을 텐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지 이것이 관건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. 그렇죠? 사실 뭐 우리는 하이닉스 뭐 거의 차익 실현했었고요. 보유하신 분들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역시 보유자의 영역이고 기관들은 더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해요. 그죠?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가를 향해서 달리고 변동성이 커진 종목들은 일단 관망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동을 하이닉스도 매동을 보면요. 뭐 외인들이 그동안 사실은 뭐 하이닉스를 뭐 계속 끌어올렸던 어쨌든 일종의 뭐 세력이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인들이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좀 내려오니까 다시 또 매수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를 최근에 또 기관이 또 받아줬어요. 근데 저 기관이 또 올라오니까 또 매도하고 있고. 그러니까 뭐 기관하고 외인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일단은 조심한다. 이런 기조는 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 SDI죠. 이제 2차 전지인데 리비안이 뭐 12월 50% 폭등하고 난리가 났는데 좀 많이 아쉽죠. 그리고 3D 같은 경우는 실적조차도 그렇게 뭐 캐즘이라고 하지만 캐즘은 그렇게 타지 않는 종목이기도 한데 역시 뭐 미국보다는 유럽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고가 차량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벤츠라든지 또는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산하에 이쪽에다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쪽은 캐즘을 안 타죠, 그죠? 어차피 뭐 그 벤츠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이쪽은 늦게 전기차를 늦게 시작했어요. 저 테슬라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줄이질 않죠. 늘리면 늘렸지 줄이질 않습니다. 그리고 BMW가 노스볼트 이제 유럽 거 쓰자 해서 이제 노스볼트 쓰자 했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원래 삼성 SDI 하고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3D가 그걸 수주할 가능성도 높고 사실은 3D도 지금 너무 바닥이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있는데 역시나 이제 하반기는 기대를 갖자, 그죠? 3D가 그렇게 뭐 실적이 안 나온 정도도 아니고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역시 이제 PC 결과도 확인하고 하반기 7월부터는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보니까 역시 수급이 문제예요. 수급이 지금 뭐 3D가 이제 실적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뭐 전고치 기대감도 있고 한데 이렇게 수급이 너무 좀 반도체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좀 더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. 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이 바뀌어야죠.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에서는 뭐 지난번에 대주전자 재료, 대주전자, 큰 주전자, 대주전자 재료, 얘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서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또 대주전자 재료 정도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또 이제 관심 종목에서 이제 WCP를 올려드렸어요. 사실 이때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대주전자 재료 또는 최근에 올해 그 IRA 수혜에서 이제 급등했던 엔캠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저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WCP를 왜 지금쯤 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. 보면은 WCP가 지금 뭐 바닥권이에요, 진짜. 진짜 바닥권이고, 이제 쌍바닥, 완전히 쌍바닥이죠? 쌍바닥 찍고 있는데, 지금 뭐 더 이상 뭐 빠질 데도 없다. 뭐, 좀, 그렇죠. 그리고 오늘 또 조금 아쉽습니다만, 역시 이제 수급만 좀 만들어주면, 그리고 이제 리비안도 바닥을 찍다가, 저기 뭐
네, 어쨌든 간에 뭐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50% 정도 폭등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WCP를 보면 또 그때 조금 약간 설명을 이제 덜 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은 매년, 그쵸? 매년 30%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일관되게 올라가는 2차전지 회사 또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없어요. 그죠?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매출 성장이 캐즘 여건 역시 삼성 SDI 주 고객사를 잘 만나서 캐즘을 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은 부채 비율, 사실은 2차전지 뭐 되게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. 근데 여기는 뭐 100% 50% 미만입니다. 거의 이 정도면 유보를 봤을 때 여기는 무차익 경영이에요. 무차익 경영. 다른 데 이제 빚을 지지 않고, 그래서 뭐 대표님이 그 삼성 이제 출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역시 뭐 굉장히 이런 관리도 잘하고 있고, 그래서 뭐 엔킨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는 뭐 이게 전환사채라든지 발행한다든지 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는 물론 지금 저가기도 하지만 워낙 이렇게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걱정이 없어요. 유상증자를 할 이유도 없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충주 공장 그 7, 8 라인이죠. 그리고 이제 헝가리 이제 두 군데 증설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PBR 1 한 배. 이거는 삼성 SDI보다 더 작아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또 역시 그죠 삼성 SDI라는 주 고객사 좋지만 역시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수주를 받게 되면 역시 급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. 그렇죠? 그리고 뭐 지금 주가 자체가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진짜 뭐 제가 아까도 몇 종목 말씀드렸지만 쫄릴 이유가 없죠. 쫄릴 이유가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여기서 뭐 빠지면 오히려 땡큐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솔직한 심정이고요. 그리고 이노텍입니다. 역시 쫄릴 이유가 없는 종목들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LG노텍 너무 좋죠? LG노텍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전고점을 돌파했었고요. 그죠? 27만 원대 전고점을 돌파했고, 그리고 뭐 애플 어차피 뭐 올해하고 내년에 좋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역시 테슬라 또는 어쨌든 자율주행 이런 카메라 모듈이 이제 점점 수요가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혹시 기대할 수밖에 없다. 라고 말씀드렸고, 이거는 뭐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도 좋다.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물론 올라는 왔지만 너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가지고 이런 종목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저평가예요, 그렇죠? 그리고 뭐 현대차도 뭐 오늘 뭐 신고가 달성했지만 아직도 저평가예요. 그런 종목들은 더 봐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.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노텍 뭐 또 BH도 있습니다만 역시 올해하고 내년에 좋을 수밖에 없다. 그렇죠? 대체 수요는 굉장히 막강할 것이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주가가 가끔 가다가 이상한 뉴스 떠요. 뭐 애플이 어쩌고저쩌고 해요. 그죠? 그러면 이거는 진짜 누가 배가 아파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. 너무 작으니까 또는 그냥 뭐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, 그죠?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린이님들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. 그죠? 뉴스로 보면 막 이때도 그죠? 이거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했죠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 눌러서 담겠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저도 경험상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. 이런 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누르면 오히려 감사하다. 쫄릴 이유가 없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역시나 그쵸 이렇게 뭐 뉴스 이상하게 막 해놓고서 물론 간간히 뭐 이게 뭐 가끔가다 이제 뭐 찰실은 여기도 가끔 할 때는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쵸 아직 계속 매집 중입니다.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뭐 최근에도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최근에 또 이틀 전에 또 말씀드렸었네요. 그쵸? 평판. 그렇죠? 위성 안테나.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좋을 거다 말씀드렸고 역시 그
네, 우주항공 쪽에 이제 관심을 우리도 뭐 관심을 갖는 섹터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위성 안테나 해서 관련해서 제가 거는 뭐 토픽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보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죠, 그죠?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차피 찰실현 하셨으면 요런 종목도 있다. 이 정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좋은 모습입니다. 네. 다들 맞점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